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최악의 음식 탑5를 가지고 왔습니다. 순위 기준은 다이어트에 이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데 의외로 좀 안 좋은 음식들의 좀 의외성의 점수를 좀 줬고요. 그리고 이건 의외고 뭐고 의외가 아니지만 너무 다이어트에 해롭다 하면은 그것도 좀 순위를 높게 줬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결 다이어트. 5위는요, 베이글입니다. 저희 집 앞에도 이제 베이글 맛집이 있어요. 아침마다 나갈 때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더라고요. 뭔가 앞에 뉴욕도 붙고 건강해 보입니다. 한 끼 식사로요. 특정 업체 저격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베이글은 칼로리가 높습니다. 한 조각에 250에서 300kcal 정도로 칼로리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버터라도 바르는 순간에는 400kcal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칼로리들이 그냥 칼로리들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 꽉 찬 정제 탄수화물, 다이어트에 안 좋은 그런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그 와중에 영양가가 사실은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비교 대상군인 뭐 그냥 일반 현미밥이라든지 잡곡밥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떨어진 편이죠. 베이글은 결국에 뭐 최악이라기보다는 뭔가 착해 보이는데 칼로리 밀도가 생각보다 높고 그리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은근히 또 포만감 자체는 적게 드는, 그래서 금방 배고파지는 이런 형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뭔가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하고 많이 먹는 편이니까요. 그런 의외성에서 5위를 매겼습니다. 특히 살이 걱정이신 분들 중에 체지방이 허벅지나 아랫배, 그다음에 엉덩이 쪽에 조금 많으신 분들은 베이글을 좀 특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위는요. 술입니다. 술. 사실 안 좋은 걸로 치면은 1위를 매겨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뻔하잖아요. 술이 안 좋은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외성 점수에서 좀 깎여서 4위를 매겼습니다. 사실은 건강에도 안 좋지만 술은 다이어트에는 더욱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 기능이 안 좋아지고 피로해지고 이런 것들은 좀 번외로 하고도요, 칼로리 자체도 꽤 많은 거 알고 계셨나요? 소주 한 병에는 무려 500kcal, 청아 한 병에 400kcal, 4캔 12,000원 하는 맥주 있죠? 4캔 만원? 그런 맥주 한 캔에 150kcal 정도가 일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욕도 돋운다는 거예요. 어제 본 환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안주 없이 술 먹는데요. 술 안주 없이 드시더라도 그 술이 몸에 들어가자마자 곧장 분해되는 게 아니라 며칠 정도를 잔류합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다다음날에 식욕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근데 더욱 치명적인 건 직접적으로 살을 안 빠지게 하는 작용을 술이 한다는 겁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 저장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에서 바로 대사 과정이 이루어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에 먹었던 탄수화물이나 지방들이 대사 과정이 느려지게 되면서 그대로 체지방, 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방 분해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수면 패턴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호르몬에 피해를 줘서 다이어트가 더 힘들게 만들어지는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는 거의 최악인 이런 술, 다이어트 시 피해야 할 음식 탑4로 지정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샐러드. 샐러드 그 중에서도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사실은 크리미한 샐러드 드레싱, 아니면 기름이 좀 많고 설탕이 많은 샐러드 드레싱은요, 몸에 좋고 칼로리가 낮은 샐러드를 한순간에 고열량 식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서 샐러드를 밖에서 드실 때는 샐러드 드레싱을 조금 아깝지만 반만 드시고요. 만약에 집에서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신다고 하면은 좀 가벼운 샐러드 드레싱 레시피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벼운 샐러드 드레싱 레시피는요, 이게 가장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레몬즙 4분의 1컵을 넣으시고 올리브유 4분의 1컵, 홀그레인 머스타드 1큰술, 그리고 꿀 1큰술, 그리고 다진 마늘 양껏 취향껏 한국인 넣어주시고 소금 후추 넣어주시고 그리고 바질 파슬리 좀 넣어주시면은 요게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세한 거 고정 댓글에 좀 남겨놓겠습니다. 자, 샐러드 드레싱 안 좋은 거는
애초에 샐러드를 드실 만큼 건강에 좀 관심이 많으시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뻔한 부분이 있어서 탑3로 지정했습니다. 다이어트에 최악인 음식 탑2는요, 과일입니다. 과일은 어디에 들어가는 과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린 과일은 더 칼로리가 응축돼 있고 설탕에 절여져 있으니까 더 피해 주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연과당이니까 과일은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건강이 아니라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천연과당이 비록 액상과당 같이 안 좋은 과당보다는 덜 살지 울지언정 살이 찌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혈당이 과일 드시면 당연히 오르고요. 생각보다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항감이 없다는 점이 크게 문제예요. 포션을 딱 정해놓고 먹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상하게 부담이 없이 손이 간단 말이죠. 빵도 아니고 과자도 아니고 과일인데 뭐가 어때? 이런 생각으로 계속 손이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사가 아니라 식사 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것 치고 과일은 꽤나 칼로리 포화도가 높습니다. 아예 주 식사로 과일이나 채소로 드시는 요즘 유행하는 과식, 채식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제가 말리지 않아요. 하지만 간식으로는 과일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다이어트에 해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들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외성에서 과일을 2위로 선정했습니다. 사실 과일은 과일 나름이에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을 좀 잘 유지해주는 과일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 못한 과일들은 포만감이 잘 안 듭니다. 대표적인 다이어트 추천 과일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방울토마토인데요. 포션을 잘 정해놓고 방울토마토를 드시면은 포만감도 꽤나 생기고 칼로리도 적게 섭취할 수가 있어서 매우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바나나, 포도, 망고 요런 과일들, 그리고 열대 과일들 같이 달달한 향이 나는 과일들 있죠. 칼로리가 높고 당류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당류들도 간 대사 과정에서 쉽게 지방으로 변할 뿐더러 지방으로 분해하는 속도를 저해합니다. 아까 술과 마찬가지로요. 특히 다이어트 건강 챙기신다고 견과류 세트에 들어있는 조그만 과일들 있죠? 말린 과일들. 요 조그만 애들이 뭐 그렇게 악독하겠냐마는 설탕까지 절여져 있기 때문에 칼로리 밀도가 더 높고 해롭습니다. 그릭 요거트에 들어가는 과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다이어트 식품이 뭔가 맛이 없을 때 그 맛이 없는 걸 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그것들이 항상 해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공들여서 건강한 음식 드시는 만큼 효과를 더 빠르고 정직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위는 음료수입니다. 음료수는 스무디 포함이고요. 미숫가루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모든 카페 음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번에 달달한 음료라고 말하는 이유는 액체류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왜 위험하냐면요. 일단 포만감이 없어서 계속 섭취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흡수가 빨라서 혈당 상승이 더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혈당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체지방으로 축적되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게다가 이 액체류 속 당질이 중독성을 유발해가지고 계속 먹게 되는 악순환을 유발하는데요. 이 단 음료들은 장내 잡균을 엄청나게 번식시킵니다. 그러면 이 번식된 잡균들, 늘어난 잡균들이 더 단 음식들, 단 음료를 원하게 되면서 또 단 음료를 찾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역으로 이 악순환 고리를 생각해보면 이 단 음료를 한번 참아서 끊어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장내 잡균들이 정리가 되잖아요. 생각보다 단 음료수를 끊기가 쉬워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내 잡균들이 원해서 이 단 음료수를 찾았던 거기 때문에 장내 잡균들이 없어지면은 단 음료수를 찾는 욕망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증 나실 때는 음료 대신에 물이나 탄산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드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누워 계실 때도 상복부 같은 부분이 많이 불룩하게 튀어나오신 그런 분들은 특히 음료수를 제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참 학교에서 재활의학과 시간에 비만과 다이어트 같은 거 공부할 때는 여태까지 고안했던 애킨스 다이어트라든지 기초대사량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배우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다이어트 하러 오신 환자분들 보면서 그들이 마주치는 문제를 맞이했을 때는 괴리감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 보니까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요. 빈틈이 어떤 게 있었는지 계속 체크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1990년대, 2000년대 이런 낡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 심지어 지금도 새로 나오고 있는 정보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알았던 그런 지식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이 최근에도 증명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아직까지 남아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 낡은 옛날 정보들이 설명하기가 더 쉬워요. 사람들의 통념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설명하기가 간단하고 받아들이기가 쉽다. 사실 옳은 방법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뛰어난 건 없지만 어려운 얘기를 제가 듣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도 좀 쉽게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정보들, 하지만 조금 어려운 정보들을 최대한 제가 쉽게 잘게 쪼개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생각이니까요. 이런 정보들은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상들을 좀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